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원동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퇴직한 김기현입니다. 제가 62년생이니까 올해 63시겠죠? 퇴직은 제가 너무 오래 열심히 다녀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저는 병원 내 병리과라는 곳에서 조직병리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체에서 적출된 조직을 검사해서 암의 유무를 판단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근무처입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큰 종합병원에서 직급은 큰 의미가 없고요. 명목상 부장이고 실질적으로 일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합니다. 그 일원동에 있는 병원은 저희가 다 아는 그 병원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와, 거기도 정년퇴직인가요? 네, 거기도 60세까지 정년이 있고 58세부터 임금 피크가 들어가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성을 띈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은 신청을 해서 2년 후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기본급만 받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막상 임박해서 퇴직 기일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할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 반면에는 지금부터 쉬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자 해서 한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여행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선배, 후배 눈치 보고 그랬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진작하지 못했을까? 너무 눈치만 보고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유럽. 다 까먹었네요. 갔다 온 지 오래돼서. 퇴직 준비는 따로 안 하셨어요? 예, 직장 다니면서 뭘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절대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고지식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병원 업무를 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뭘 준비한다는 거는 큰 용기를 내지 않는 한은 어려웠습니다. 퇴직을 해보시고 나니까 이런 거 좀 당황스럽다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시간적 적응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공백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뭘 해야 되지 하는 조바심 가질 때도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제적으로 이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이라는 게 뭐 쉽게 다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또 게을러져서 더 못한 것 같아요. 병원은 퇴직금 많지 않아요, 사장님? 퇴직금 자체는 이제 누적된 게 있는데 대부분 중간에 정산을 많이 받아요. 주택 구입 아니면 소규모 투자 그런 쪽에 있어서 중간 정산을 받아서 퇴직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금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지금은 국민연금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저희가 반 해서 들어가는 연금이 있었는데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깨는 심정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국민연금 받으실 때 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수령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 제하고 1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만큼 많이 넣은 거죠. 급여 받는 상태에서 뗄 때는 굉장히 서운했죠. 서운했는데 막상 정년 맞이하고 받아 보니까 잘 들긴 들었다. 이거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튼 이 연금 관리는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고 구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굉장히 포화 상태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 자체가 너무 노동력에 비해서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자격증은 따놨죠. 때마침 그때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안타깝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떨어진 거죠. 사장님 하셨던 일이 기술 아닌가요? 기술직이죠.
재취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료계 쪽에 직종이 특수직이 많아서 일반 병원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요. 저희 같은 병리 쪽 장비를 세팅하자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외주를 주죠. 종합병원 이외에는 전체를 다 세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까 운신의 폭도 좋고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나이에 밀리고 세월에 밀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좀 33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으면 좀 쉬셔도 되지 않으세요? 일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했었고 사람이 너무 쉬다 보니까 무료해지고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폐인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게 된 거고 그런 와중에 무인 빨래방이라는 걸 접하게 됐죠. 사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이 무인 빨래방, 버블맨24라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점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은 점주들이 폐업을 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무인을 찾게 됐죠. 저희들도 무인에 대해서 좀 생소했었는데 막상 접해보니까 메리트 있는 직종인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이 총 몇 평이에요? 총 평수는 23평이고요. 내부는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양주라는 신도시에 덕정하고 양주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총 2억 정도 퇴직금 전액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매출이랑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 평균 매출은 700 상한선이고요. 최고로 찍었을 때가 1000 넘을 때도 있었고 최소가 600 정도.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500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고정비는 전기, 수도, 가스 이외에 세제, 유연제, 항균제라는 이 세제가 들어갑니다. 이 매장이 사장님 매장이세요? 임대신가요? 임대입니다. 월세 250을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이 상가 전체가 다 불경길에서 많이 절감을 해준 상태입니다. 보증금 2,000 있습니다. 투자비는 회수를 하신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불과 2년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일의 근무 강도는 어떻게 되세요? 근무 강도는 없습니다. 제일 어렵다는 게 세제 통 채우고 비우는 거, 나머지 이제 청소, 그게 답니다. 매장에 와서 막 음식 먹고 용변 보고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실제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는 없고요. 드시는 거는 커피, 물, 그 정도고 아직 음식 드시는 건 못 봤습니다. 하루에 몇 번 나오세요? 평균 한 번은 나오는데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손님이 갑자기 많이 몰리거나 아예 없을 때 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무인 점포 중에서 왜 세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째 인건비예요.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너무 커서 일단 무인 매장을 선택한 거고 관리하기가 편하죠.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죠? 버블맨24. 저도 생소한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늘 보는 게 거식인데 집사람이 유튜브 보고 선택을 해서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설명 듣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상권 분석을 해서 점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거든요. 뭐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무인 세탁점 운영은 어떤 분께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일을 더 할 때는 하시고 그거조차도 끝나고 나서 이제 여유롭게 사시고 싶을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뭐 매달리지는 마시고 그냥 하루 왔다 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런 소일거리로 운동 삼아서 천천히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해 주고 싶어요. 창업을 해보시니까 네. 예상과 다르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 창업하자마자 굉장히 수익을 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그거는 망상입니다. 모든 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힘들고 고통을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습니다. 계절도 맞았고 주변의 환경도
받쳐줬고, 그래서 저희들은 평년작으로 시작했죠.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말라. 그다음에 남의 말을 믿지 말라.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흔들려가지고 다 잃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일을 한 30년 넘게 했지만은 가장 못 챙겼던 게 건강인 것 같아요. 특히 말년에 퇴사자들 위해서 많은 회식 자리야 총별 뭐 이런 걸 해줬는데 너무 쉽게 허락을 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수술장에서 발생되는 수술 검체 중에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뼈 가지고 와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암세포 유무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암덩어리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경각심도 나왔었는데 이게 좌비되다 보니까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치기 전에 건강 많이 챙기시고 그러고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60대 넘은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